쌤, 이번에 중국에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제가 원하는 좋은 집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취업하신 건가요? 축하드려요. 짝짝짝.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중국에서 좋은 집을 바로 찾으실 수 있도록 집 구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大家好, 안녕하세요, 혜진이 여러분. 你们要搬家吗? 상황별 바로 쓸 수 있는 중국어 회화 표현 중문즉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쌤이 처음 시작할 때 난데없이 여러분 이사하려고 하시나요? 라고 했죠. 오늘은요, 여러분 중국에서 유학 또 취뽀를 한 분들을 위해 집을 구하거나 이사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 관련 표현들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을 구하거나 이사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은요, 중국어로 房地产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안에 들어가서 중개인에게 저 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我要租房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租房 주방인가? 아니고요. 租房이라는 표현은 집을 임대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또한 문장 끝에 房은요, 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지만 보통은 집, 건물이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쓰이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집을 알아봐 달라고 하면 중개인이 물어볼 거예요. 你要整租还是合租? 이렇게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整租 같은 경우에는요, 집 전체를 임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合租는요, 쉐어하우스 임대라는 뜻이에요. 혼자 살 주택이나 집을 빌리고 싶다면요, 整租 하시면 되고요. 아는 친구들과 여럿이서 같이 살 집을 빌리고자 한다면요, 合租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집 임대 형태까지 선택을 다 했으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집의 구조를 말해야 되겠죠. 내가 만약 방 하나, 거실 하나의 집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我想看一室一厅的房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만약에 방 2개, 거실 하나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二室一厅 혹은요, 两室一厅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선생님, 저는 방 3개, 거실 하나를 말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三室一厅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참 쉽죠? 선생님, 저는 햇빛이 잘 드는 남양의 집을 원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집에 햇빛이 잘 들기 위해서는요, 남향의 집 꼭 필요하죠. 바로 집은 꼭 남향이어야만 해요. 요 뜻을 지닌 房子一定要朝南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朝라는 표현은요, 어디 어디를 향해서 어디 어디를 향하여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따라서 북향을 말하고 싶다 그러면 朝北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남향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朝南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선생님, 왕동이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사용하던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집에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요, 집 주인, 바로 이房동을 찾으셔야 하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 보증금을 주고받기 위해서는요, 보증금이라는 중국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뭔가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렇죠. 바로 야진이라고 하는데요. 보증금이 얼마인지 안다면 보통 월세도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국에서 집을 임대할 때 보증금은 보통 한 달치 방값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이푸산이라고 해서 보증금 그리고 3개월치 월세를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랍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집 계약 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인턴이나 혹은 유학을 하는 동안 살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요, 집주인과 협상을 미리 하거나 또 추후에 내가 직접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협상이 안 되면요, 보증금 환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예요? 라고 묻고 싶다면 야진시 多少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 후에 집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면 이제 계약을 순조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예문들을 문장을 활용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가 먼저 느린 속도로 한번, 그리고 조금 속도를 높여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마지막 구간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끼리만 읽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你要租房你要整租还是合租？我想看一室一厅的房子，房子一定要朝南。押金是多少？
자, 이번에는요. 속도를 조금 높여서 가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你要租房你要整租还是合租我想看一室一厅的房子房子一定要朝南押金是多少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끼리만 읽는 거예요. 선생님 지켜보고 있어요. 시작! 너무 잘했어요. 짝짝짝짝. 자, 이제 우리 집을 구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하면서 우물쭈물 고민하지 말고요. 2개의 방, 1개의 거실이 있는 집을 원해요. 我想看两室一厅的房子 라고 중국어로 당당하게 멋지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번 중문즉답 중국어 부동산 표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커트하거나 염색하거나 펌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혜중이 여러분, 再见! 쌤, 머리가 너무 길어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 좀 손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머리를 어떻게 손질할 예정이신가요? 염색하실 거예요? 아니면 커트?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머리로 손질할 수 있도록 미용실에서 쓰는 다양한 표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大家好, 안녕하세요 혜중이 여러분. 昨天我烫发了. 상황별 바로 쓸 수 있는 중국어 회화 표현 중문즉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쌤이 방금 시작할 때 너무나 뜬금없이 갑자기 저 어제 머리 펌했어요 라고 말해서 당황하셨죠. 자, 오늘은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할 때 쓰는 표현들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 보통 미용실 가면요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머리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라는 뜻의 您好,您要怎么剪?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때 머리를 조금만 커트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剪一点就行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무언가 많이 자를 것 같다는 쎄한 느낌이 든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여기까지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 쓸 수 있는 표현 剪到这儿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손으로 여기를 꼭 가리키셔야 합니다. 자, 늘 같은 스타일이 또 지겨워서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도전하고 싶은데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이야기하실래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请给我推荐一个发型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推荐은요 추천해주세요 라는 뜻을 지니고요. 또 发型은요 헤어스타일을 나타내는 표현이랍니다. 쌤, 그럼 염색이나 펌 관련된 표현은 어떤 게 있나요? 자, 그러면 염색에 대한 표현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저 염색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请给我染头发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染은요 물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 자신이 원하는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빨간색 머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 홍을 넣어서요. 请给我染红头发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펌에 대한 표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머리를 데우다 또 다림질하다, 펌하다 이런 뜻을 지닌 탕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나 펌하고 싶어요 이 표현은요. 请给我烫头发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응용 표현 하나, 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매직 펌을 하고 싶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매직이니까 魔术탕 땡띠띠 바로 请给我离子烫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요 리즈는요 이온을 뜻하는 단어랍니다. 쌤, 머리를 하고 뒷머리도 확인하고 싶은데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은 뭐 없나요? 그렇죠. 머리를 다 한 다음에는 뒷머리도 잘 됐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거울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뜻을 지닌 请让我照照镜子 라고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照는요 비추다 또 보여주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또한 镜子는요 거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근데 선생님 왜 照를 2번씩이나 중첩해서 써요? 라고 묻는 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어에서는요 동사 중첩이란 게 있어서 한 번 쓰나 2번 쓰나 의미 자체는 동일하지만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거나 또 한 번 가볍게 시도해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따라서
짜오짜오는요, 문맥의 흐름에 따라 시도의 의미인 한번 비춰볼까로 쓰일 수도 있고요. 또 강조의 의미인 비춰줘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신기한 중국 문화 한 가지 더 추가로 듣고 가세요. 여러분 혹시 렁타이터라는 중국의 명절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용이 머리를 든다? 맞습니다. 이날은요, 용이 머리를 드는 날이라는 뜻으로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용처럼 막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출발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날 머리카락을 자르면 운이 좋고 또 복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때 이발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롱타이토의 머리를 자르는 행위를 티롱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해마다 이날이 되면 중국 전역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자르는 진 풍경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배운 표현을 문장을 활용해서 복습해 볼까요? 제가 먼저 느린 속도로 한번 그리고 속도를 조금 높여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마지막 구간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끼리 따라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您好，您要怎么剪？请给我推荐一个发型。请给我染头发。请给我离子烫。请让我照照镜子。 자, 이번에 속도 조금 높여가지고 가볼까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시작! 您好，您要怎么剪？请给我推荐一个发型。请给我染头发。请给我离子烫。请让我照照镜子。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끼리만 따라 읽는 거예요. 선생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작! 너무 잘했어요. 짝짝짝짝. 이제 우리 여러분 중국 미용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지 하면서 고민 당황하지 말고요. 저 염색해주세요. 请给我染头发 이렇게 당당하게 멋있게 외쳐보아요. 자, 여러분 이번 중문즉답 중국어 미용실 회화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게임할 때 쓰는 회화 표현 및 용어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혜중이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再见! 쌤, 새로 사귄 친구랑 친해지려고 중국 PC방에 가려고 하는데 무슨 말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와 빨리 친해지는 방법으로는 이 게임만 한 게 없죠. 자, 그러면 제가 친구와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PC방에서 쓰는 표현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大家好, 안녕하세요 혜중이 여러분. 我们去网吧玩游戏怎么样? 자, 상황별 바로 쓸 수 있는 중국어 회화 표현 중문즉답 시간이 돌아왔어요. 이 일로 지치고 과제로 지친 저를 보면서 친구가 PC방 가서 스트레스를 풀자고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PC방 용어 혹은 게임할 때 쓰는 표현들을 재미있게 공부해봐요. 자, 그럼 PC방을 먼저 가야 되겠죠. 우리 PC방 갈래? 어때? 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我们去网吧怎么样?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왕바라는 표현은요. PC방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중국에서 PC방을 찾으신다면 간판에 왕바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래요. 자, 이렇게 PC방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어요. 나는 롤, 잉숑联盟을 하는데 친구는 무슨 게임을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네요. 너 요즘 무슨 게임해? 자, 요거는요. 你最近玩什么游戏?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war은요. 놀다 라는 뜻으로 게임과 함께 사용하는 동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친구도 나와 같은 게임을 한다고 해요. 같이 게임을 딱 즐기려고 하는 순간 컴퓨터가 갑자기 오류가 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렇죠. 我电脑卡了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카라는 건 카드 아니에요? 라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카는요. 카드라는 뜻도 있지만 걸리다, 끼다 이런 뜻도 지니고 있어요.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딘가에 걸렸다라는 뜻으로 쓰인답니다. 선생님, 게임마다 레벨, 티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게임할 때 상대방의 티어는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그쵸? 자, 혹시 너 레벨이 어떻게 돼? 라는 표현은요. 你是哪个段位的 혹은 你是哪个段位的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 안에 段位가 바로 레벨,
등급을 나타내는 단어랍니다. 그런데 친구가 겸손한 척, 나 초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중국어로 할까요? 그렇죠. 바로 我是个新手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新手는요. 초보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신입사원으로도 쓰이고요. 또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라는 뜻으로도 쓰인답니다. 또 하나 신기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국에서 게임을 할 때요. 채팅창에 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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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6666 이런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도배될 때가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먼저 PL은요. 漂亮, 멋있어, 대박 이런 뜻과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우리 漂亮에서 앞에 있는 성모만 떼가지고 PL 이렇게 쓴 거죠. 게임상에서 아주 멋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을 때 PL 이렇게 동료들이 칭찬을 해줄 거예요. 자, 두 번째 333은요. 흩어져 도망가 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숫자 3 그리고 흩어지다의 뜻을 지닌 싼의 발음이 비슷해서 게임 용어로 많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333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흩어지거나 도망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또 마지막 666은요. PL, 漂亮과 같은 대단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숫자 6 역시 훌륭하다라는 뜻을 지닌 鸟와 어음이 비슷해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영어의 LOL, 그러니까 롤이 온라인상에서 줄임말로 쓰이는 것처럼 666 또한 그런 줄임말 중 하나랍니다. 쌤, 친구랑 같이 플레이를 하는데 친구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어요. 팀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갑자기 꺼지다니 매우 당황스럽겠어요. 자,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요. 팀원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它掉线了还是挂机了? 이렇게 연결이 끊어진 거야? 아니면 탈주한 거야? 이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掉线은요. 연결이 끊어졌다는 의미로 쓰여서 금방 다시 올 거라는 의미가 내포됐어요. 반대로 挂机 같은 경우에는요. 컴퓨터를 종료했다, 탈주했다라는 뜻으로 고의로 게임을 종료했다는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친구가 곧 돌아온다는 말인 它掉线了马上回来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예문들을 문장을 활용해서 복습해 볼까요? 제가 먼저 느린 속도로 한번 그리고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마지막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혼자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我们去网吧怎么样？你最近玩什么游戏？你是哪个段位的？我是个新手。它掉线了还是挂机了? 자, 이번에 속도 조금 높여서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我们去网吧怎么样？你最近玩什么游戏？你是哪个段位的？我是个新手。它掉线了还是挂机了?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혼자서 읽는 거예요. 선생님 지켜보고 있을게요. 시작! 너무 잘했어요. 짝짝짝짝.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중국에서 PC방 갈 때 혹은 친구와 게임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하면서 고민 당황 하지 말고요. 너 티어, 너 레벨이 뭐야? 你是哪个段位的? 라고 중국어로 당당하게 멋지게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번 중문즉답 중국어 게임 회화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네일 아트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혜중이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再见. 쌤, 친구가 중국에서 네일 아트를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말해야 예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또 제가 전문이죠. 제가 그러면요. 친구분이 만족할 수 있도록 네일 아트 할 때 쓰는 다양한 중국어 표현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大家好, 안녕하세요, 혜중이 여러분. 今天我要做美甲. 상황별 바로 쓸 수 있는 중국어 회화 표현 중문즉답 시간이 돌아왔어요. 쌤이 방금 시작할 때 너무 뜬금없이 나 오늘 네일 하러 갈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 친구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왔는데 중국 네일 아트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해요. 이때 쓸 수 있는 네일 아트 관련 표현들을 함께 재밌게 배워보아요. 먼저 네일을 하고 싶다면 중국어로 네일 아트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설마 여러분 손만 딱 내밀고 매니큐어 칠하는 신용을 하실 건 아니죠? 자, 네일 아트는요, 중국어로 무엇일까요?
바로 没甲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나 오늘 네일 할 거야 라는 표현은요. 我要做美甲 라고 하시면 돼요. 네일을 하고 싶다는 말에 직원분이 你要做什么? 하면서 어떤 것을 할 건지 물어봐요. 친구는 그냥 다듬고 싶다고 해요. 이때 쓰는 표현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我要修剪指甲 라고 한답니다. 문장 중에 修剪은요. 가위질을 해서 다듬다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또 그 뒤에 指甲라는 건요. 손톱이라는 뜻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쌤, 손톱 모양이나 스타일을 말할 때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내가 프렌치 스타일로 좀 동그란 손톱 모양으로 하고 싶다 한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실래요? 그렇죠. 바로 我要做法式然后指甲就是圆形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法式는요. 말 그대로 프렌치 스타일, 프랑스식 이런 뜻이 되겠죠. 또 뒤에 나오는 圆形은요. 원형, 동그란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로 모양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각 모양이 좋다면요. 圆形 자리에요. 方形을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참 쉽죠? 자, 네일 아트의 하이라이트는요, 단연 색을 입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색깔도 예쁘고 또 저 색깔도 예쁘고 도저히 고를 수가 없을 때 우리 두 가지 색을 조금만 발라볼 수 있냐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바로 老板,我可以试试这两个颜色吗?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색을 모두 바르고 나서 비교를 해보고 또 원하는 색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응용 표현 하나. 내가 만약에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라데이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두 가지 색이니까 双色. 땡띠띠 바로 渐变色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渐은요. 점점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 变色는 색이 변하다, 변색하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색이 아름답게 변하는 걸 나타내서 渐变色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쌤, 친구가 다양한 파츠들을 구경하고 싶다는데 그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파츠도 아시고 다 전문가시네요. 그럴 때는요. 다른 파츠들도 볼 수 있나요? 라는 뜻을 지닌 可以看一看别的视频吗?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视频은요. 장신구 또 액세서리라는 의미로 네일 아트를 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그 파츠라는 뜻으로 사용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예문들을 문장을 활용해서 복습해 볼까요? 제가 먼저 느린 속도로 한번 그리고 속도를 조금 높여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마지막 구간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혼자서 따라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시작! 我要做美甲我要修剪指甲我要做法式然后指甲就是圆形我可以试试这两个颜色吗？可以看一看别的视频吗？ 자, 이번에 속도를 조금 올려볼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我要做美甲我要修剪指甲我要做法式然后指甲就是圆形我可以试试这两个颜色吗？可以看一看别的视频吗？ 자, 이번엔 여러분들 혼자서 읽는 거예요. 저 보고 있습니다. 시작!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짝짝짝짝. 이제 우리 중국에서 네일샵에 갈 때 어떻게 네일 아트 하지 하면서 고민하지 말고요. 저 프렌치 스타일 그리고 동그란 손톱 모양으로 해주세요. 我要做法式然后指甲就是圆形 이렇게 당당하게 멋지게 외쳐보아요. 여러분, 이번 중문즉답 중국어 네일 아트 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는 환전할 때 쓰는 회화 표현 및 용어들을 같이 배워보아요. 그럼 혜중이 여러분, 再见! 쌤, 중국에 오기 전에 깜빡하고 환전을 안 하고 와서 공항에서 급히 환전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저런, 깜빡하고 환전을 안 하셨군요. 자, 그러면 제가 얼른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할 때 쓰는 중국어 표현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大家好, 안녕하세요, 혜진이 여러분. 你们要换钱吗? 상황별 바로 쓸 수 있는 중국어 회화 표현, 중문즉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쌤이 방금 시작할 때 아주 느닷없이 환전하시려고요? 라고 물어봤죠. 우리가 중국에 막 도착을 했는데 아이고 깜빡하고 환전을 안 하고 온 거예요. 급하게나마 공항에 있는 환전소에 가서 돈을 환전하려고 합니다. 이때 쓸 수 있는 환전에 관련된 표현들을 재미있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환전을 하려면 환전소를 찾아야 하잖아요. 바로 이 환전소는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환전을 나타내는 단어인 환치엔 혹은요, 兑换 이렇게 쓰여있는 간판이 보이신다면 그곳이 바로 환전소랍니다. 벽에 여러 국가의 환율 전광판들이 붙어져 있으니까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환전소에 들어왔으면요. 이제 환전을 해야 되겠죠. 저 환전하고 싶은데요. 이 표현 여러분 어떻게 말하실래요? 그렇죠. 바로 我要换钱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환전을 해주시는 직원분이 어떤 돈을 환전할 건지 물어보겠죠. 이때 나는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요걸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我想把韩币换成人民币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한비는요, 한국의 원화를 나타내고요. 人民币는요, 중국의 인민폐를 나타낸답니다. 선생님, 저는 미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방금 배운 표현들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바로 이 한비 자리에 미국 돈美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我想把美元换成人民币 이렇게 말해주시면 끝. 쉽죠? 또 반대로 내가 중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꾸고 싶다 한다면요. 我想把人民币换成韩币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직원분께서 얼마를 환전할 건지 물어봐요. 얼마를 환전하시겠어요? 라는 건요. 你想换多少?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질문이 딱 들렸다 하면요. 저는 한국 돈 10만 원이요. 요걸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바로 10만 한비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만약 다른 금액과 다른 화폐를 말하고 싶다 하면요. 10만 자리에 원하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비 자리에는요. 바꾸고자 하는 화폐의 명칭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1000달러를 말하고 싶다 하면요. 2000美元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고요. 또 내가 5만 위안을 말하고 싶다 하면요. 5만人民币 이렇게 해주시면 끝. 아주 쉽죠? 쌤, 오늘의 환율을 알고 싶은데 이때 쓰는 표현은 어떤 것이 있나요? 그렇죠. 환전할 때 환율은 정말 중요하죠. 이럴 때는요. 今天的汇率是多少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장 속의 汇率, 그러니까 바로 환율을 나타내는 단어랍니다. 환전할 때 무조건 쓰이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때 직원분이요. 한국 돈 1000원 환전 시 중국 돈 5.9원입니다. 라고 해요.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이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2000韩币 또의 5.9人民币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민폐 환율이 아무래도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이고 환율이 계속 상승한다고 하네요. 자, 바로 이 환율이 상승한다는 표현은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최근에 환율이 계속 상승해요 라고 하면요. 最近的汇率一直在上涨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이 문장 속에서요. 上涨, 이 바로 상승한다 라는 표현인데요. 수위나 또 물가가 상승할 때도 바로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반대로 떨어지다 라고 할 때는요. 하락하다 라는 뜻의 下跌 이 표현을 사용해요. 이 표현 역시 물가가 하락하다 혹은 수위가 내려가다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신기한 사실은요. 두 표현을 사용할 때 上涨의 앞에 단어 上 혹은 下跌 앞에 단어 下를 빼도요.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점도 기억해 주세요. 자, 혜진이 여러분들을 위한 환전 꿀팁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국에도 여러 한국 은행들이 있다는 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렇지만 해당 은행에서는요. 환전이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중국 내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 은행들이요. 원화 라이센스가 없어서 환전이 어렵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셔야 돼요. 헛걸음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환전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이 된다면 국제 현금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출국 전에요. 관련 은행에 먼저 방문을 해서 국제 현금 카드를 발급 먼저 해주세요. 발급 받으셨다면 해당 계좌에 돈을 넣고 중국 현지의 ATM 기기에서 바로 인출을 하면 끝. 매우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예문들을 문장을 활용해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가 먼저 느린 속도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 높여서 읽어볼 테니까 마지막 구간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끼리만 혼자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我要换钱，我想把韩币换成人民币。您要换多少？今天的汇率是多少？最近的汇率一直在上涨。 자, 이번에는 속도 조금 높일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我要换钱，我想把韩币换成人民币。你要换多少？今天的汇率是多少？最近的汇率一直在上涨。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끼리만 하시는 거예요. 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작!非常好, 非常好.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중국에서 환전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지 하면서 돈만 가지고 이렇게 우물쭈물거리지 말고요. 저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꾸려고 해요. 我想把韩币换成人民币.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게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번 중문즉답 환전회화편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해커스 중국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건요, 언제든지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혜진이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또 만나요. 再见.